안녕하세요, 릴리입니다.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는 천국보다 아름다운 5화 뇌피셜 영상 시작합니다. 죽음은 끝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이 질문을 따뜻하면서도 기발하게 풀어냅니다. 80세의 희숙은 평생의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억척스러운 시장 일수꾼. 병상에 누워 지내던 남편 낙준을 떠나보낸 후 다시 만나고 싶다는 소망 하나로 천국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천국, 우리가 상상하던 그 천국이 아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저승 지하철을 부르고 검색대에서 이승의 기억을 정리한 후 상담실로 넘어가는 디지털 시스템. 몇 살의 모습으로 살 것인지, 또 누구와 함께 살 것인지를 직접 선택해야 하죠. 마치 또 하나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듯한 시스템에 희숙은 설렘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마침내 천국에 입성한 희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낙준을 기다리지만 그 앞에 나타난 남편은 무려 30대의 젊은 모습. 80세의 내 모습이 제일 예뻤다던 말과는 달리 본인만 청춘을 선택한 남편에게 희숙은 당황하고 서운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외모와 시간의 흐름 앞에서 느끼는 미묘한 거리감은 천국에서도 피할 수 없는 문제였죠. 천국이 안식처가 아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라는 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승에서 이별했던 사람들, 소방관과 소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반려동물까지 다시 만나는 장면들이 우리 마음을 자극하는데요. 그 장면들은 천국이 단순한 상상의 공간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이며 관계와 선택이 이어지는 장소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희숙은 점차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곳은 단순히 다시 만나는 곳이 아닌 살아온 시간의 무게를 정리하고 마지막 선택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걸요. 천국에서도 끝나지 않는 삶과 감정의 여정. 희숙의 두 번째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희숙은 새로운 삶에 적응하려 애쓰지만 천국에서도 여전히 위험은 존재합니다. 지옥에서 탈출한 탈주자가 천국까지 침입해 희숙을 인질로 잡고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이 위기 속에서도 낙준은 주저없이 희숙을 구해내며 둘 사이 깊은 신뢰와 사랑을 다시 확인합니다. 드디어 5화 예고편에서는 희숙이 천국에서의 규칙을 어긴 죄로 포도알 6개를 채우고 지옥행 통보를 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평생 남편을 그리워하며 천국까지 온 희숙에게는 너무 가혹한 심판. 천국이란 공간조차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은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이 순간 낙준은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합니다. 희숙을 구하기 위해 스스로 지옥행을 택하는 것. 이건 정말 찐사랑 같아요.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책임과 구원이었습니다. 천국에서조차 함께 할 수 없다면 차라리 지옥이라도 함께 가겠다는 결심. 이 장면은 드라마 전체를 관통하는 깊은 사랑의 본질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혹시 소미는 낙준이 과거에 구하려다 다리를 다치게 만든 인물이 아닐까? 그 죄책감 때문에 소미는 낙준이란 이름만 기억하며 가족들 주위를 맴돌며 살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해숙, 낙준, 영애, 심지어 고양이 소냐와도 익숙한 감정을 공유했겠죠. 그녀는 죄를 속죄하고자 하는 본능에 이끌려 그들의 곁을 맴돌며 속지 않은 속죄를 해온 셈입니다. 또 다른 추측은 소미는 해숙의 자식일지도 모릅니다. 우산을 쓰는 습관, 주머니에 손을 넣는 행동, 영예의 잠버릇까지. 너무나 닮아있는 이 모습은 유전자적 연결 혹은 아주 오랜 관찰과 애정의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소미가 해숙의 딸이었다면 이 해숙이 느끼는 묘한 친밀감도 모두 설명이 됩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본능은 남는 법이니까요. 또 이런 소름 돋는 추측도 해볼 수 있어요.
소미는 낙준과 해숙이 생전 본 적 없는 영예의 생모일 수도 있다. 소미는 생전에 해숙이 영예를 키우는 모습을 지켜보며 주변을 맴돌았고 죽은 뒤에도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해 천국으로 넘어왔다는 것이죠.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천국에서 다시 마주친 이들의 관계는 단순한 환생이 아니라 미완의 인연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센터장입니다. 센터장은 모든 천국 입주자들을 관리하고 있지만 유독 소미에 대해선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습니다. 그건 소미가 시스템의 에러가 아니라 해숙과 낙준이 반드시 마주하고 받아들여야 할 남은 숙제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천국조차 완벽하지 않은 이유, 인간적인 갈등과 화해가 계속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소미는 지옥에서 끌려가려던 존재가 아니라 이미 낙준이 구해낸 존재다. 그래서 사신들은 소미를 붙잡지 못하고 개들은 이상한 냄새를 맡아 경계했지만 그저 본능적인 반응이었을 뿐. 소냐가 소미를 알아보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도 생전에 맺은 인연 때문이었겠죠? 마지막 결정타. 해숙이 천국에 도착한 순간 낙준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 건 복선이다. 그 순간 느낄 수 있어요. 이 드라마는 단순한 재회나 환생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지금 해숙이 겪고 있는 천국, 낙준, 소냐, 소미, 영예 이 모든 일이 실은 해숙의 혼수 상태 속에서 펼쳐지는 꿈은 아닐까요? 남편을 잃은 충격과 사고로 깊은 잠에 빠진 해숙. 그 꿈속에서 미련과 죄책감을 하나하나 꺼내 정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다시 만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또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 그래서 드라마의 제목은 이렇게 완성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천국보다 아름다운 현실. 그리고 깨어나서 영예와 함께 조용히 그러나 의미 있게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천국보다 아름다운 인생이 아닐까 추측해보기도 합니다. 이상 릴리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여정도 함께해요. 소미의 정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기다릴게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